자, 해가 바뀌어도 갑질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의 모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양쪽에서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정확한 진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승욱 팀장. 네. 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하나 올랐습니다. 주차장에 알바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리고 어떤 주부, 운전자로 보이는 주부가 꾸짖는 모습이 사진에 실렸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인터넷에 뜨겁게 제기됐었는데요. 예. 그게 경기도 부천의 모 백화점 주차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또 공개됐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주차 알바생을 아주 매몰차고 잔인하게 꾸짖는 갑질의 표상이라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점점 양쪽의 입장이 나오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지금 살이 붙고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달 27일, 작년이죠. 지난해 27일입니다. 12월 27일 오후에 이 백화점 주차장에 이 여성이 탄 차량이 주차선을 무른 채로, 그러니까 두 대가 세울 수 있는 어중간한 위치에 차가 있었고요. 이걸 보고 주차 요원이 차를 좀 제대로 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 뒤로 가면서 그 외 주먹을 허공에 어퍼컷을 하는 행동 있죠. 이게 예. 일종의 어떤 모욕감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차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있던 이 운전자 여성이 모멸감을 느끼고 내려와서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었다고 하다가 이 주차 요원이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했고요. 분이 안 풀린 이 여성과 따님이 무릎을 꿇리게 됩니다. 이 예. 직원들을 무릎을 꿇리게 되는데, 그 해당 직원과 동료 2명까지 무려 3명을 이제 무릎을 꿇게 하고요. 이 과정 중에 폭행이 있었다라고 또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폭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에 보면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무조건 슈퍼 갑질로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차 문제로 티격태격했다, 그리고 무례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따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릎까지 꿇릴 필요성은 있겠냐, 또 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양측에서 인정을 하는 게 있을 테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있을 텐데, 네. 일단 주차를 2개를 댈 수 있는 공간에 하나를 댄 부분 인정하는 건가요? 그건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백화점에서 CCTV로 확인을 했다고 했군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손을 올리는 이 장면, 아르바이트생이 인정을 한 건가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CCTV에 예. 다 찍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방적인 갑질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갑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모녀, 백화점의 VIP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건 확인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모녀가 이 문제가 됐을 때 현장에서는 내가 이 백화점의 어떤 백화점 오너의 조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백화점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그 쇼핑을 한 품목이 한 600~700만 원어치 수제 커튼을 사간 것은 맞다. 하지만 오너의 조카인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예. 또 VIP 고객도 아니다. 더 이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백화점 측에서. 자, VIP였으면 지하 2층에 대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을 텐데, 거기를 네. 대지 않고, 여기로 온 걸 보면은 VIP가 아니다. 이게 백화점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일방적인 갑질로 보긴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방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억압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 모욕감을 주는 행동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중요한 점이 무릎을 꿇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 양측의 주장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하는 차원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강요를 해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해서 무릎을 꿇었다면은 형법상의 강요죄 성립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좀 우려되는 것은 고소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쭉 지나간다 그러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조용히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이 감정이 좀 이제 수그러들어가지고 화해가 될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무릎을 꿇은 그 장면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백화점 갑질 논란에서 무릎을 꿇은
무릎을 2시간 꿇게 했다는데요. 그걸로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자, 무릎만 꿇은 걸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처벌이. 예. 형법상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강요죄라는 게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적인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알바생에게. 그렇다면은 뭔가 폭행을 했거나 아니면 뭐 신분상의 위해를 가하겠다, 뭐 잘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협박을 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면 그 자체가 강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알바생이 그 주부 여성에게 뒤에서 차에 내리면서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안 되나요? 욕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일단 그 강요죄로서 이제 그 처벌되는 거와 별개로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알바생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자체가 글쎄요. 그냥 뭐 로드웍을 했다고 하는데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양쪽이 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둘 다 뭐 이제 서로 잘못했으니까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라 둘 다 처벌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강요죄의 그런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위는 처벌 수위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손소 변호사께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 황순욱 팀장. 네. 요거 말고, 네. 다른 또 갑질 사례가 또 나왔어요, 지금, 그죠? 요거도 근데 제가 전해드리기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요. 예. 지금 논란 중에 있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예. 그래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금음날이죠. 12월 31일에 도봉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아저씨가 네. 이제 관두게 되면서 일어난 사연입니다. 금음날 이 경비원 아저씨가 동료들에게 울먹거리면서 나 해고됐다라고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해고가 됐냐? 그랬더니 모 아파트 동 대표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운 차를 좀 빼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동 대표가 아파트 단지 대표에게 컴플레인을, 즉 불만을 제기해서 본인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이유로 잘리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 2, 3년간 근무했던 이 아파트 경비원에서 해고가 됐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주장이고 엇갈리는 건데, 결국에는 경비업체 측에서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대표, 여기서 예. 언급되는,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이 동대표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라고 그래서 자기는 뺐다. 뺐다. 실제로 뺐고, 그리고 또 그 동대표로서 이 경비원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라고 어떤 단지 대표에게 가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에게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해고를 시켰다라고 억울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라고 지목된 쪽에서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용역업체에서는 왜 이 경비원을 해고했냐라고 물었더니 평소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아봤더니 예. 해당 경비원은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해고되거나 자리를 옮기기 마련인데 워낙 평소에 성실한 근무 태도여서 최근에 2, 3년 동안 예. 계속 근무를 해왔고 동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의적인 인상을 받고 있는 그런 경비원이었다. 이런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 명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또 신빙성이 있을 텐데,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갑질 논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저희가 또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